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3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니까 좀 심각한 얘기 안 하고 즐거운 얘기 하고 싶은데 네. 약간 즐겁습니다. 이 즐거운가요? 내용이 좀 황당하기도 황당합니다. 네. 네. 기대되네요. 기대됩니까? 네. 별로 편집할 건 많지 않아서 일은 간단하실 것 같습니다. 더 기대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종편 하면 딱 그 신문사가 있잖아요. 종편의 그 주인장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인장. 주인장이시죠. 여기 이 종편은 그러니까 좀 동생 또는 아들내미 뭐 그런 보시고 이제 TV조선에는 조선일보가, 채널A에는 동아일보가, 그리고 MBN에는 매일경제가 있죠. 신문사들이 각각 그쵸.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시죠. 네. 뭐 모기업? 네. 그러면 어머니 아닌가요? 자매사로 정확히는 뭐 그렇게 자매. 봐야겠죠. 아무래도 뭐 지분을 얼마 이상 못 가지게 돼 있으니까요. 가족이구만. 어쨌든. 네네. 저 가족으로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신문사마다 이 종편마다야 전부 다 신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신문을 소재로 해서 대담을 진행하는 그런 방송이 다 있어요. 이 컨셉이. 이 세 개의 방송을 이번에 또 분석해서 이게 뭐 처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할 때마다 우리가 참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면 하지 마. 그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또 신문을 분석하는 방송을 가지고 그 내용을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종편 모니터. 뭐라고 특집. 뭐라고? 네. 이런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노래는 패닉의 뭐라고라는 노래입니다. 이 패닉은 이적 씨와 김진표 씨가 함께했던 그룹이죠. 그렇죠. 이거 전설적인 그룹인데 그렇죠. 되게. 네, 그래서 오래됐는데. 굉장히 이 패닉의 노래는 반항적인 노래들이 많아요. 근데 이 뭐라고도 굉장히 반항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뭐 본인에게 굉장히 뭐 핍박을 주거나 혹은 뭐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라고 네가 한 말 안 들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에요. 네. 근데 종편도 똑같이 뭐라고 네가 하는 말 안 들려라고 하는 이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종편 4사, JTBC까지 해서 종편 4사가 있죠. 근데 이 4사 중에 종편 3사, TV조선 채널A, MBN이 이 신문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오전에 다 진행을 합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해요. 또 비슷하게.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진행자가 오늘의 주요 신문을 정리해줘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대담을 나누겠다. 혹은 이 신문의 주요 내용은 이런 거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 주요 사안들, 오늘 이 조간신문에 났던 주요 사안들을 한 번에 정리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뭐 이름은 각기 달라요. 근데 이 진행자가 하고 이 그날 주요 신문을 정리한다라는 건 같은 포맷인데, 근데 저희 이 신문 프로그램들을 보시던 담당자들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왜? 이 부분 이상하다. 분명히 신문은 주간지는 굉장히 다양하고 일간지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죠. 그 일간지의 내용들 사이에서도 핵심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신문사는 정치 사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떤 신문사는 사건 사고만 나온다. 굉장히 이상하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걸 저희가 그러면 한번 세보자. 어떤 신문사를 가지고 뭘 얼마나 했는지 한번 세보자. 그래서 저희가 세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사를 고르는 게 약간 특정 분야는 어떤 신문사는 뭐 정치 사회,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분야는 뭐 다른 신문, 뭐 가십 혹은 뭐 사건 사고 뭐 이런 걸 다루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TV조선 신통방통,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MBN 아침엔 매일경제 이 세 개 신문 프로그램에 신문별 주요 이슈를 모아서 설명해주는 그 꼭지만 떼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왠지 뭐 예상은 가는데. 네, 예상은 가는데 정말 저도 그래서 예상은 가는데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나 싶었습니다. 네. 네. 결과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분석한 대상이 어디였냐면 일간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대부분 다 일간지가 나와요. 그 프로그램들에. 그래서 그렇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요렇게가 조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신문들이었고요. 주로 언급이 되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언론사 같은 경우는 기타로 묶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1등이 누구였느냐. 이건 예상이 되시죠? 가장 많이 나온 가장 많이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네. 조선일보가 저희가 분석한 141회 중에서 27회가 나왔습니다. 네. 19.1%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1등이었고요. 2등은 동아일보였습니다. 동아일보가 22회로 15.6%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개 신문사가 1, 2등을 한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뒤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3등이 경향신문이었어요. 예상 외죠. 요건 저는 좀 예상 외였습니다. 그러네. 생각 못했네. 네, 그리고 3등 경향신문이었고요. 난 다른 신문일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4위도 약간 저는 의외라고 봤는데 4위가 한국일보였어요. 한국일보가 19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위였고요. 순위권에 못 든 주요 일간지 두 개가 있죠. 중앙일보하고 네, 맞습니다. 한겨레. 중앙일보와 한겨레가 5위였어요. 14번 등장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네. JTBC가 여기 우리 조사 대상이 없잖아. 네. 그러니 그런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순위별로 매겨봤을 때는 이렇게 순위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주제별로도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치, 북한, 사회, 경제, 국제, 국방, 사건, 사고 그리고 이 외의 내용은 기타로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1등은 당연히 정치가 차지를 했어요. 네. 정말 이 시사대상 프로그램에서 정치가 당연히 뭐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전체 141회 중에서 54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38.3% 정도 됐어요. 한 40% 정도는 정치와 관련된 기사들을 인용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북한이 19회, 사회가 17회, 국방이 14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이 수치들은 어떻게 보면 현안과도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정치로 맞습니다. 묶어도 될 만한 것 같은데. 뭐 일본의 경제 보복 이런 건 저희가 다 정치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 기간에 북한이 또 발사체를 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발사체 실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방이 많았던 이유는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국방으로 분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했고요.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수치가 뭐였냐면 저희가 이렇게 주제를 나누고 나서 나머지 내용은 다 기타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기타가 무려 13번이나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방이 14번이었어요. 근데 기타가 13번인 거예요. 그러네. 기타가 뭐 이렇게 많아? 그래서 기타를 한번 따로 봤더니 이 기간에 유명 연예인 부부가 이혼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죠. 예. 그 소식이 주요 사안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중들이 늘어난 시사대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리고 뭐 태풍이 오면 태풍 그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날씨.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타가 13개가 됐다. 근데 연예인은 너무 웃기다. 네, 이거를 저는 주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언론사마다 보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들에게는 주요 사안이었나 보다 뭐 이렇게 봤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건 전체 분석 3개 프로그램을 합쳤을 때의 결과고 프로그램별로 또 따로따로 떼봤어요. 떼봐서 먼저 TV조선인데 TV조선 신통방통은 조금 독특했던 게 뭐냐면 채널A하고 MBN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이 중앙일보하고 한겨레의 인용 빈도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전체 분석한 TV조선의 기사가 41개였어요. 근데 중앙일보가 2개 나왔고요. 한겨레가 딱 한 번 나왔어요. 야. 근데 이게 저희가 2주간 조사했기 때문에 평일 방송이라서 이거는 5일 이렇게 해서 총 10일치를 계산을 한 거예요. 10일치가 41개 나온 건데 그중에서 한겨레가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잘 안 보시나 봐. TV조선은 조선일보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최고의 라이벌이 중앙일보라 그렇지 않을까요? 한겨레는 진짜 싫은 거고 중앙일보는 라이벌 건 안 다뤄줄래? 라고 해서 아니 싫은 라이벌은 거고. 원래 동아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동아일보 라이벌 아니에요. 그래요? 중앙일보가 라이벌이죠.
있죠. 그리고 조중동은 친구긴 하죠.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아, 선의의. 네. 선의의 경쟁인지는 잘 네, 모르겠네요. 네. 근데 아무튼 그리고- 중앙일보 다루고 싶지 않아 이런 솔직한 심정인 것 같고요. 어. 한겨레는 정말 싫어 그런 생각으로. 싫으니까. 한겨레 정말 싫은 것 같아요. 어. 한겨레 정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이거 조금 너무 심각해요. 41개 중에서 딱 한 번 나온 게 더 신기하네. 참. 네. 근데 좀 신기한 게 음. 일단 TV조선 조선일보가 1등이었어요. 근데 2등이 누구였냐면 동아일보였습니다. 그래. 동아일보가 2등을 차지했거든요. 그렇다니까. 전체 41회 중에 8회 나왔어요. 동아일보가.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19.5% 정도였는데 동아일보에서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전체 이 TV조선의 통계 중에 기타로 분류된 보도가 3개가 나왔어요. 근데 3개가 다 동아일보입니다. 아.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뭐야 아. 왜 기타에 동아일보밖에 없지? 하고 제가 또 열어봤어요. 네. 열어봤더니 이게 그겁니다. 연예인 부부의 이혼. 동아일보 물먹이는 거네. 아니 지금 동아일보는 이런 거밖에 보도 안 한다는 거야 뭐야. 가장 선정적으로 한 게 동아일보였다라는 자기들 걸 건 반증한 조선일보는 정치로 내 건 다 보도해주고 지금 동아일보는 신기한 게 조선일보는 정치하고 국방을 합치잖아요. 그럼 10개 중에 7개예요. 아. 주요 사안은 일단 조선일보 밀어주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가십거리 막 이런 거 해준 겁니다. 동아일보를 연예 매체로 만들어 버렸네. 그렇죠. 예. 진짜 황당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동아일보도 반성을 해야 된다. 왜? 이런 보도 TV조선이 이렇게 끌어다 쓰는 보도가 다른 뭐 이상 연예 매체도 아니고 동아일보 걸 끌어다 썼다라는 거는 동아일보가 그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뭐 다른 데 다 썼을 거 다른 아니에요. 데도 이 정도는 썼을 수도 있어요. 네, 몇 나는 건씩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대가 자택 매매. 맞습니다. 현대가 자택이 팔렸다. 누구한테 팔렸느냐. 막 이런 거를 보도한 거예요. 동아일보가. TV조선에 또 이걸 가지고 오죠. 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누구한테 뭐라 하기도 좀 네. 그렇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TV조선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요. 한겨레를 정말 싫어한다. TV조선은. 그리고 중앙일보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을 볼 수 있었고 다음은 채널A인데요. 채널A 김진애 둘찍구 쇼는 굉장히 약간 언뜻 보면 공평한 방송입니다. 퍼센테이지가 거의 다 비슷해요. 왜냐면 정말로 1등이 동아일보였는데 60회 중에 11회였어요. 근데 2등이 공동 2등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조선일보 그리고 경향신문 한국일보 이렇게 3개가 공동 2등이었는데 10회 나왔어요. 딱 한 번 차인 거예요. 별 차이가 없네. 네. 언급은. 그리고 그 다음이 중앙일보 한겨레인데 중앙일보 한겨레도 9번 나왔어요. 거의 뭐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온 거죠. 그 숫자로만 봐서는 기계적 균형을 네, 딱 맞췄네요. 네, 딱 맞췄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게 뭐였냐면 한겨레의 수치가 또 독특하게 나온 거예요. 왜? 채널A도 기타가 유달리 많습니다. 60개 중에 10개가 기타예요. 근데 기타에서 1등을 한 게 누구냐? 한겨레예요. 그것도 물먹이는 네. 방법입니다. 한겨레 싫으긴 하지만 이혼 같은 거 그런 거 주로 해주겠다 이런 거. 10개 중에 4개를 한겨레를 했거든요. 근데 한겨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번 나왔어요. 9번 중에 4번이 기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것도 뭐야 하고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한겨레 보도들 중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태풍 다나스, 북상중, 주말의 집중호우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한겨레 기사 중에서 많고 많은 기사 중에서 더 황당한 내용은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서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겨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돌려서 물먹이는 한겨레 소개는 해줄게. 근데 니네가 원하는 건 아니고 날씨 아니, 이런 거. 날씨 기사 안 쓸 수도 없고 어떡해. 그렇죠.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한겨레를 굉장히 외면하는 듯한.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굉장히 공평한 것 같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은 한겨레는 별 중요하지 않은 내용. 나머지 신문들한테 중요한 내용을 몰아주는 거의 뭐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 네. 그리고 다음 MBN 아침의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다른 이 앞서 두 방송사하고 조금 달랐던 게 한국일보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일보가 타사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높았습니다. 그래요? 사실 한국일보가 앞서서 본 채널A를 제외하고 TV조선에서 보면 한국일보 별로 인용이 안 됐거든요. TV조선이 7.3%였어요. 근데 MBN은 2배가 넘습니다. 15%가 나왔어요. 전체 40번 중에 6번은 한국일보를 인용을 해서 생각보다 정말 한국일보를 좀 적극적으로 인용한 방송이었고요. 근데 이것도 한 가지 좀 집중되는 게 다른 이 앞선 두 프로그램은 비슷한 식의 경제 관련된 내용이 없었어요. 경제? 네. TV조선은 아예 없었고요. 채널A는 60번 중에 2번이었습니다. 정치만 하는구나. 네. 여기는. 거의 핵심이 다 정치였던 거죠. 근데 MBN은 약간 다릅니다. MBN은 40번 중에 5번이 경제였어요. 네. 역시 매일경제 방송. 그렇죠. 근데 MBN. 매일경제 방송이라는 게 정말 드러나는 게 5번 중에 3번이 매일경제입니다.
우리 거 할 거야.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MBN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MBN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보였던 게 채널 A하고 TV조선은 사건 사고하고 기타의 비율이 좀 나왔어요. 근데 MBN은 사건 사고하고 기타가 없었습니다. 오. 조금 독특했어요. 되게 그래서 신기하네. 그래서 선정적인 거는 안 하겠다라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런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게 이 세 개 프로그램에서 순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건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군가. 순서. 네, 요걸 한번 봤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저녁 종합 뉴스를 보더라도 탑보도로 내세우는 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는. 그렇죠. 가장 핵심 사안을 내세우는 거니까. 신문 분석 프로그램도 비슷합니다. 어쨌거나 뭐 신문을 정해놓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문의 순서가 대부분 없어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들이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케이스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 소개하는 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제일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근데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동아일보를 10일 중에 10번 1등으로 소개했고요. MBN 아침엔 매일경제를 10번 다 1번으로 소개했어요. 그나마 TV조선이 8번 했습니다. 조선일보를. 10번 중에? 그렇죠. 10번 중에 8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사가 다 마찬가지로 자매사 보도를 일단 소개하고 본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는 따지지 않는 거죠. 형제 아이가. 그렇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봐서 그러면 2등으로는 누가 많이 나왔나? 이것도 한번 세봤어요. 세봤더니 TV조선은 경향신문이 3번이었습니다. 10번 중에 3번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2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TV조선은 약간 2등부터는 좀 골고루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채널A는 조선일보가 5번 나왔어요. 여긴 또 친구 아이가. 네, 조선일보가 2등으로 5번 나왔습니다. 네. MBN도 중앙일보가 3에 나왔어요. 이 채널A 수치가 조금 독특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동아일보가 일단 1등으로 나가고 그쵸. 나머지 절반 조선일보예요. 2등은. 동아일보 다음 조선일보 이렇게 순서가 가는 겁니다. 진짜 같이 가네. 그렇죠. 그리고 채널A는 굉장히 독특한 게 3등도 공동 3등인데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4회 나왔어요. 3등으로. 아, 진짜?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조중동만 나오는 거예요. 일단 동아일보 1번, 그 다음 조선일보, 그 다음에는 중앙일보 하나 소개해줄까?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4등까지 순서를 매겨봤는데 네 번째에 가서야 채널A는 경향신문이 4번 나옵니다. 네 번째에 가서야 경향신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독특했던 게 뭐냐면 이 3, 4에 1, 2, 3, 4위를 다 매겨봤잖아요. 근데 한겨레가 없어요. 한겨레가 가장 많이 순위를 차지한 게 없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겨레는 고루고루 나오거나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두 번째 나오거나 세 번째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두 번째 나오고 아예 안 나와버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후순위를 밀려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안 받아보는 거겠죠. 그렇죠. 한겨레는 정말 한겨레는 싫어 뭐 이 정도예요. 예. 부담스러운 거죠. 한겨레는 정말 싫다. 한겨레의 제목만 봐도 짜증이 날 거예요. 이분들은 제목도 소개시켜주기 제목을 뭐 이렇게 싫다. 뽑아 이러면서 그렇죠. 보여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정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 게 특히 1등으로 자매사를 계속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종편 출범하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이 언론사 보수 신문한테 종편의 기회를 열어주면 여론을 거의 그냥 독과점하는 행태가 될 거다. 그렇죠. 똑같은 담론을 그대로 전달하게 될 거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등으로 우린 조선일보가 자매사니까 조선일보 거. 우린 동아일보니까 동아일보. 우린 매일경제니까 매일경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이 보수 신문의 스피커가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내용이 별로 안 보신 분들은 실감 안 나시지만 사실 김진애 돌직구쇼 여러분들이 몇 번만 봐도 벌써 분노가 막 치밀거든요. 거기 혈압. 근데 특히 이 신문을 소개하실 때 진짜 짜증이 나는 게 신문을 정말 말한 것처럼 굉장히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서 신문을 골고루 얘기하는 척하면서 지가 하고 싶은 말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을 들이대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뭐 이런 한겨레 얘기할 때는 무슨 날씨 얘기 이런 걸로 그냥 한겨레는 이런 보도를 했네요. 이러면 한겨레는 그럼 보도를 안 한 거야. 지금 저딴 거 보도하고 있는 거 이런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그렇네. 진짜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방송 이 아주 코너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는 종편 3사에서 인용된 이런 이 방송 내용들이
경제보복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네. 일본의 경제보복 일본. 관련해서는 그거를 좀 요 시기가 유난히 그게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네. 7월 15일에서 26일까지 그 모니터 기간으로 삼았기 때문에요. 요때는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네. 요것만 따로 한번 빼서 세본 거예요. 세봤더니 TV조선 일단 경제보복 관련 일본 경제보복 관련된 내용이 11건 나왔고요. 채널A는 12건, MBN은 14건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신문을 얼만큼 인용했는가잖아요. 여기서도 1등은 조선일보입니다. 네. 이거는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신문에서의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긴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일보도 7건, 경향신문도 7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전체 통계하고 거의 흐름을 비슷하게 가져가거든요. 근데 한겨레 그리고 중앙일보 2건씩 나왔습니다. 중앙일보는 채널A에서만 나왔고요. 한겨레는 MBN에서만 나왔어요. 이 수준이 뭐냐면 TV조선 채널A는 한겨레의 시각을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서. 한겨레 안 봐. 그렇죠. 거기는 안 봐. 한겨레를 누가 봐 요새.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채널A만 보면은 채널A는 조중동 합치면 시각이 9개가 나옵니다. 9개 전달한 거예요. 근데 경향 한겨레 합치면 채널이 2개밖에 없어요. 조중동 9개 다뤄줄 동안 진보지는 2개 다룬 거예요.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통계를 합쳐서 내봤더니 조중동 같은 경우는 총 합치게 되면 18회가 나왔고요. 한겨레 경향 합치게 되면 9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만 봐도 딱 나오잖아요. 2배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말 안 하고 싶은 건가? 한겨레 경향은 아무도 안 보니까 전달하지 않겠다라는 시각은 건가? 별로 전환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 그죠. 아무도 안 봐서는 아니지. 자기들도 아무도 안 보는 건 뭐 네. 비슷한데 솔직히 막 요즘은 다 신문 많이 안 보잖아. 신문 종이 신문 자체는. 그런데 정말 싫은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그 제목이 너무 사실 그 신문 내용을 다 읽어주지도 않거든요. 그죠. 진짜 조금 하는데 제목 위주로 그냥 퉁퉁퉁 이제 주제를 몇 초 딱 했잖아요. 그야말로 그 주제를 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신문을 잠깐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제목은 어찌됐든 보잖아요. 볼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편할 겁니다. 제목이 나와서는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경향신문은 그래도 7번이나 나왔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7번이나 나왔네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걸 그래서 경향신문은 그럼 뭘 다뤄줬지? 한겨레는 이렇게 안 다뤘으면 경향신문의 관점으로 다 대체한 건가? 한겨레하고 경향을 그냥 묶어서 진보 관점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해버린 건가? 해서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이게 일단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 5당 대표 1번 대응 18일 만날 듯 이 기사였어요. 이런 기사가 있고 만난 다음에는 이런 얘기 나눴다. 이거 다 스트레이트 기사거든요. 이거 곧 있으면 만난다. 만나서 이런 얘기 나눴다더라. 스트레이트 기사예요. 관점이 아니에요. 시각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읊어주는 수준이네. 네. 그러면 경향신문이 비슷한 기간에 관점이 있는 보도를 안 냈나? 그래서 얘네가 이걸 골랐나? 라고 해서 제가 경향신문 사이트 들어가서 봤어요. 아니야. 들어가서 봤더니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지. 경향신문이 사실. 이 기간에 뭘 했냐면 수출 부진 늦빠진 일본 한국 규제 계속된 더 못 나와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로 분석을 한 거예요. 경향신문이. 그렇지. 그래서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일본이 계속 장기화를 하면은 오히려 얘네한테 마이너스다. 이런 식의 관점을 보인 거예요. 분명히 관점을 보인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기사는 안 전달합니다. 전달하지 않아요. 경향신문 관점이 안 나옵니다. 이런 기사는. 거의 한겨레 경향을 약간 통신사처럼 활용하는데 정보만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네. 근데 경향신문의 관점이 나왔던 보도가 딱 하나 있었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제목이 이겁니다. 조국의 이분법적 여론전. 네. 그래서 이거는 조국 수석의 SNS 글을 비판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보도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심화돼도 막 분석한 기사로 관점을 보여줘도 안 돼. 경향신문 거 전달하지 않아.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야, 경향신문에서 조국을 비판했네. 제목이 쓸만해. 저런 걸 비판했단 말이야?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달했던 게 이런 식으로 진보 언론에서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판을 하니까 그걸만 가지고 와서 쓴 거예요.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의도가 보이는 것 아닌가. 네. 딱 한 번 나왔어요, 진짜로. 기사 전달한 기사 정말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한겨레를 자꾸 가십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채널A가 특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거 좀 보다가 좀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였냐면 7월 26일이었어요. 7월 26일이었는데 이날이 언제냐면 한겨레가 이날 신면에 어떤 기사를 실었냐면 단독 보도였는데 회계 방식 바꾼 이유라던 복제약 승인, 삼바 CFO 급조된 이벤트 실토 이 기사였어요. 임재우 기자의 기사였는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치를 막 부풀렸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부풀린 방법이 자회사의 가치를 부풀려서 뻥튀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 자회사의 가치를 부풀리는 걸 나스닥 상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한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복제약을 하나 승인받은 거를 굉장히 큰 일인 것처럼 부풀려서 기업 가치를 부풀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뻥튀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누가 승인했냐? 삼성의 최고 재무 경영자가 승인을 한 거예요. 그거 급조된 이벤트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앞에 나스닥 상장이 실패하니까 부풀려고 기업 가치를 부풀려야 되는데 복제약을 이용한 거다. 이런 식의 증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드디어 이제 이 게임 끝났다라는 기사거든요. 삼성 끝났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사기 면에서 끝났다라고 볼 정도의 중요한 기사예요. 누가 봐도 한겨레 이날에서 고른다면 이걸 세 손가락 안에 고를 정도로 중요한 기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는 뭘 골랐느냐? 제목이 이겁니다. 날도 더운데 어서 와. 네, 요거는 이제 축구 팬분들은 날도야, 네. 호날두야. 네, 축구 팬분들은 조금 예측이 가능하실 텐데, 네, 호자가 빠진 겁니다. 호날두 더운데 어서 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날 한겨레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 결정적 증거를 보도한 건데 그거 안 고르고 날도 더운데 어서 와 이걸 고른 겁니다. 아유, 참. 이제 황당하잖아요. 그 못 쓰게 해야 돼. 내가 볼 때 그쪽에서 신문 못 쓰게 해야 돼. 심지어 이 날도 더운데 어서 와는 20면에 있었어요. 20면 한참 넘겨야 됩니다. 신문 한참 넘겨야지 나오는데요. 뒤에서부터 보나 봐. 네, 진짜 이상합니다. 아, 진짜. 그리고 이날 한겨레가 신면에 또 다른 기사가 뭐였냐면 그 강남역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계시는 김용희 씨 있잖아요. 노조 탄압 관련된 네. 그 내용을 또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면만 봐도 이 두 개 중에 뭘 골라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신면에 이 두 개가 나왔어? 넘겨 그래서 20면 가서 날도 더운데 어서를 고른 겁니다. 이 진짜 황당해요 이거는. 진짜 이거 뭐 한겨레에서 못 쓰게 하거나. 그죠? 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이상하게 안 당하지. 아 진짜 황당합니다. 종편에서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무슨 꿀이야. 이것만 있었느냐? 이것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7월 22일에 많이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녀의 부정채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셨죠. 이 내용을 한겨레가 온라인판으로 내고 그리고 경향신문도 온라인판으로 내고 그 다음 날에 지면에 냈습니다. 두 신문 모두 지면에 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신문 프로그램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종편에서는 없는 네, 일이지 사실.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이 종편 3사가 어떤 걸 주요 뉴스를 뽑느냐는 물론 그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고 뽑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은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대기업의 불법 승계, 국회의원의 자녀 부정 채용 의혹 이런 게 나왔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사안인데 이런 사안 주요 사안 대신 날도 더운데 어서 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들다. 최소한 양쪽에서 왜냐면 조선일보도 단독으로 뭐 의미 있는 걸 뭐 하고 그 관점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르더라도 최소한 각 사에서 핵심적으로 미는 보도를 그걸 이슈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짚어야지. 자기네들이 짚고 싶은 내용을 조중동에 있는 내용 위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는 그 보수 언론의 내용 위주로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거 다 얘기하고 한겨레는 이렇게 무슨 이상한 내용들 연예인 뭐 이런 거 사건 사고 날씨 이런 거 얘기하면은 차라리 그러면 진짜 이정일 PD 말 맞다나 하지 마라 차라리 우리 보이콧 하겠다. 진짜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를 지금 물 먹이는 거냐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당합니다 또. 한겨레도 유튜브 있는데 한겨레도 조선일보에 웃기는 기사 와가지고 한번 해줘보라고 할까요? 서로 20면을 막 이렇게 똑같은 걸 만들어 똑같은 걸 만들어서 앞부분은 한겨레에서 소식 쫙 전하고 뒤에 얘 조선일보는 오늘 무엇을 했나요? 그러면서 이런 웃긴 기사가 있었다면서. 참 다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분석해 놓고 나니까 참 가관도 아니죠. 그러니까 네, 더 웃기죠. 근데 과연 종편이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돼야 되나?
그 생각이 드네요. 계속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신문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신문을 그냥 이럴 거면은 차라리 오늘의 조중동 뭐 이런 걸로 이름을 바꾸던가. 그러니까. 네, 저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편향적이잖아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신문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의 본질은 신문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일단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은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정치적인 이야기 그 얘기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제목이 들어있는 보수 신문을 보여주고 나머지 신문은 그냥 구색 맞춰서 아유 되게 허접한 거 이상한 거 뭐 웃기는 거 이런 거 대충 가져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신문을 잠깐 언급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신문 이야기니까 신문으로 화두를 던지는 이야기니까 신문을 가져오긴 하지만 실제로 신문 내용은 별로 읽지도 않아요. 그쵸? 예, 그냥 지네들 하고 싶은 말 막 하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 별로 이렇게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우린 이걸 잘 못 보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많이 보세요, 어르신들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뭐 이걸 보면은 자기가 이제 신문을 읽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떡해. 읽은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신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네. 바이오로직스의 증거가 나왔는데 지금 날도 더운데 어서와가 나왔어요. 네. 이거 읽은 게 아닙니다. 이 신문을 한겨레를 읽은 게 아니에요. 신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또 책 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라인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